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31일에 발표된 리플의 3분기 XRP 분기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과 리플의 비전, 그리고 XRP의 퍼포먼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분기부터 리플의 분기 보고서 형식이 약간 변형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규제기관, 즉 SEC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리포트 형식으로 보이고요.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보고서로 계속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리플에 의한 3분기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요약입니다. 3분기는 암호화폐 시장은 거시경제 역량보다 산업별 뉴스와 그리고 자본의 흐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분기로서 프로토콜 해킹, 러그풀, 스캠 등의 이슈로 인해서 암호화폐 자산 가격과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분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XRP 거래의 경우에는 바이낸스, OKX, 업비트 등 여전히 미국 밖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 7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XRP를 재상장한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의 거래소들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분기 또는 그 이전에 예정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 유입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중동의 상황과 함께 더욱 복잡해진 글로벌 거시 상황, 그리고 미국 채권 수익률 등의 역사적인 움직임 등으로 투자자들이 더 안전한 자산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SEC가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크리스 라센에 대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기각함으로써 이 결정은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SEC의 기소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합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없었고 4월에 예정되었던 개인들에 대한 재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어떤 기관의 판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서 어떤 구제 조치를 부과할지 결정하는 구제 조치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리플의 기관 판매에 대한 벌금 조치를 위한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XRP 매출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잘게 쪼개서 어떤 기관 판매가 유가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해서 SEC가 기소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SEC와 리플의 합의는 없었을지라도 앞으로 있을 구제 단계에 있어서는 좀 합의가 있기를 바라보고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나 유럽 등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침과 규칙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또 G20의 지도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국경 간 프레임워크의 신속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및 XRP 관련 시장 지표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 리플은 CCD 데이터 그리고 블룸버그 등의 공공 소스로부터 얻은 표준화된 시장 지표를 통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규제 기관의 리플 분기 보고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 같고요. 우선 차트 1일 먼저 보시면 리플과 SEC 약식 판결에 따라서 XRP 가격과 실현 변동성이 급등했다가 90일 만에 최저 변동률로 분기를 마감한 것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7월 13일에 법원 판결 당시에 거래량이 거의 40억 달러로 크게 급증했다가 그리고 나서 XRP 거래량이 점차 냉각되면서 하루에 3억에서 4억 달러 수준으로 분기를 마무리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트를 통해서 9월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낮은 거래량 등으로 매우 지친 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3을 보시면 현재 XRP 거래 활동의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USDT 대비 XRP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트를 보시면 거래소 중에서도 바이낸스의 XRP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3분기 평균 약 60%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거래소가 또 XRP 거래를 활성화함에 따라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기타 범주에서 또 약간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거래소의 경우에는 전 세계 XRP 거래량의 거의 약 5%로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XRP 레저의 경우에는 최근 자동화 시장 메이커 AMM 기능을 통해서 XRP 레저를 통한 새로운 금융, 비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진전이 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효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체인 활동과 관련해서 XRP 레저 상의 거래량이 3분기에만 3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리플과 SEC 소송의 약식 판결 결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의 XRP 보유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리플이 보유한 총 XRP는 약 52억 개, 그리고 에스크로의 XRP가 약 413억 개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에스크로에 있는 XRP는 잘 아시겠지만 향후 42개월 동안 매달 락업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락업 해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써 리플의 3분기 XRP 보고서였습니다. 3분기의 시작은 사실은 약식 판결과 함께 XRP에게는 큰 호재로 다가왔다가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3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XRP도 같이 주춤한 시기였고요. 이 시기가 아마도 올해에 있어서 XRP 보유자분들이 가장 지쳤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되었고 10월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를 시작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XRP의 경우에는 어제 800원을 다시 넘어서면서 투자자분들의 숨통을 트이게 했는데요. 상승의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분들이 XRP에 베팅하면서 거래량만 약 145%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되는 현상까지 보였습니다. 호재에 비해서 XRP 가격이 사실은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XRP 가격의 상승의 신호가 언제 오든 이상하지 않을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과 그리고 리플에 대한 소식을 통한 사업적 방향성 그리고 규제 기관들의 행보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